자, 26쪽 폈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했죠. 그 쿨롱 법칙하고 그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야야, 이 시작하자마자 자는 건 뭐야? 너무 빠른데? 단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지. 자, 오늘은 그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패러데이가 즐겼었던 이 전기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징과 전기력선으로 어떻게 전기장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에 대해서 그 식으로 배웠었죠. 기억이 납니까? 이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이 K의 R 제곱분의 Q였죠. 그래서 이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점전화 두 개가 있을 때 그 점전화 두 개 주위의 전기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쓴 김에 잠깐 복습해 보면 전기력은 전기장에다 뭐를 곱해주면 됐었죠? 예,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 자체가 이 전하가 만드는 이 전기적 특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전하량을 곱해주면 전기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는 게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Q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양전하, 음전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부호를 가지게 되고요. 근데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고 이 전기력과 전기장의 부호는 각각의 방향을 뜻하는 거죠. Q가 플러스일 때는 전기력과 전기장의 부호가 같으니까 방향이 같은 거고 Q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전기력과 전기장의 부호가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 이 두 가지 식으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기력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패러데이가 이제 이런 방법을 즐겨 썼던 이유는 뭐 수학을 못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을 과학자 치고는 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못했다는 거는 약간 좀 와전된 거고요. 되게 그 잘했다 그러죠. 소위 말해서 1등급 정도 됐던 사람이고요. 그 패러데이는 진짜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물리적 감각이 되게 뛰어나서 되게 설명 이런 걸 잘하고 많은 걸 발견했죠. 특히 나중에 이 단원 말미에 배울 그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 이런 법칙이고요. 그리고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영향을 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관련 논문의 첫 페이지에도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로부터 이게 상대성 이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패러데이가 즐겼었던 이 전기력선의 특징을 보면요, 규칙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와가지고요, 마이너스 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막 나오고 있으면 그 점전하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점전하 쪽으로 전기력선이 막 들어가고 있으면 그 점전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쁘게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교차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매끄럽게 그려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전기력선을 쓰는 목적 자체가 전기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기장은 크기와 방향이 있죠. 이 전기력선도 이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표현합니다. 이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로 표현되어지고요.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됩니다.
일어나시게. 야, 아직 5분 지나긴 했네. 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로 나타내지는데 전기력선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근데 전기력선이 꺾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1교시 힘드네. 1교시는 나에게는 뭐 아이템 같은 존재죠. 뭔가 이 능력이 극대화되는. 전멸시킬 수도 있어. 내가 언젠가 한번 날 잡고 도전해볼까? 농담 하나 없이 나긋한 목소리로 최대한 어렵게 설명하면 전멸도 불가능만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이 같은 전하량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전하를 가지면서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보면 이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로는 전기력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대칭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A 지점이라 그러고요.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그러면 둘 중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느 쪽이 더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A가 더 세겠죠. 왜냐하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죠. 간격이 좁잖아요. 근데 B는 상대적으로 간격이 넓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A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뭐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속도가 바뀌게 될 거고요. 음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바뀌겠죠. 여기에 음전하를 가만히 놓으면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틀렸던 오답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양전하를 가만히 놓으면 전기력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한 보기를 맞다라고 하면 틀렸죠. 왜냐하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힘의 방향인데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놓으면요, 처음부터 전기력선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바로 접선 방향으로 가게 되면 벌써 벗어났죠, 전기력선을. 그래서 전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방향을 뜻하니까 전기력의 방향과 힘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음 몇 가지 예를 더 볼까요? 이제 같은 전하량, 같은 크기의 전하를 가지면서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치되는 형태로 이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은 둘 다 전기력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치되는 형국이 됩니다. 역시 전하량이 같으면 대칭적인 모양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왠지 요거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게 서로 미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뭔가 이게 뭔가 스프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만 그런가? 느낌적인 느낌. 내가 느낌을 너무 강요합니까?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실제로 인력이 작용하고 얘는 청력이 작용하죠. 예. 요게 둘 다 음전하였다면은 모양은 똑같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이 점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하량이 다르고 전하의 크기가 다르고 또 같은 부호인 경우, 둘 다 양전하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누구의 전하량이 더 클까요? 예, 오른쪽이 더 크죠. 왜 그렇습니까? 예, 더 촘촘하죠. 그 말은 요 주변의 전기장이 더 세다라는 뜻입니다.
큰 전화 주위의 전기장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기력선을 통해서 오른쪽 전화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요쯤이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뭔가 이게 듬성듬성하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 전기력선이 다 퍼져 나가죠. 멀리서 보면 하나의 양전화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기력선이 퍼져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의 크기가 역시 다른데 둘 다 음전화인 경우에는 모양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번에 그냥 전기력선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서 물어볼게요. 얘가 음전화입니다. 음전화입니다. 음전화예요. 예,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전화량이 누가 더 클까요? 안 낚이네요. 예, 음수라 가지고 이제 뭐 마이너스면은 뭐 이게 절대값이 큰 게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숫자는 그렇잖아. 근데 요 전하의 부호는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전하의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게 전하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이 전기장이 더 세니까 얘가 절대값이 더 큰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그러면 전하량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크기는 절대값입니다. 부호는 크기하고 관계없이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에서의 이 부호가 물리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던데 전하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전하의 종류를 뜻하는 거고 힘이나 전기장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크기를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면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값으로 크면 더 작은 값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나중에 에너지 준위 배우죠.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뭐 2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n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러거든요. n이 주양자수거든요. 그럼 n이 1, 2, 3, 4 넣으면은 절대값은 작아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작다고 안 합니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리량마다 부호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전하의 부호는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이면서 전하량의 크기가 다른 경우인데요. 얘는 이제 그러면 양전화, 음전화 중에서 누가 전하량이 큰 경우예요? 네, 음전화입니다. 음전화. 이 주변이 더 촘촘하죠. 그리고 보면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볼록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이쪽이 전기장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지 이쪽이 더 촘촘해요. 여기 이런 거 그릴 때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양전화, 음전화 중에서 누가 전하량이 더 크겠어요? 예, 양전화가 더 크죠. 주변이 더 촘촘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이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요 오른쪽 부분이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쪽이 촘촘하고 이쪽이 조금 더 듬성듬성하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코로 대답하네. 자, 그러면 그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점전화를 잇는 수직선 상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 정도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대칭적인 경우는 좀 쉽고 전하의 크기가 다른 경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하량이 라지 Q고 하나는 스몰 Q인데 라지 Q의 전하량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양전화, 음전화, 양전화, 음전화인 경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두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방식이.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우선 뿔뿔과 마마인 경우를 먼저 봅시다. 뿔뿔 마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 정말 의욕 없어 보여요. 저기 보니까 F 형태로 자고 있네. 크나 크 키읔. 자, 둘 다 양전하이면서 이 라지 Q의 전하량이 더 큰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두 점 전화 주위는요, 뭐부터 좀 보면 좋으냐면, 멀리서 바라볼 때는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양전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 두 점 전하가 하나의 점으로 보이겠죠. 그러면서 부호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플러스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전기력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는 뭐 전기장이 퍼져 나와야 될 거예요. 좌우로 일단 멀리 있는 쪽은요. 근데 이 왼쪽은요, 어차피 이 플러스 전하, 요 전하에 의해서도 전기장이 왼쪽 방향이고, 요 오른쪽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도 왼쪽 방향이니까 전부 다 이 방향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요 부분은 전부 다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사이가 문제죠. 요 사이에서는 요 왼쪽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고, 오른쪽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왼쪽 방향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근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그 크기가 같은 경우가 반드시 한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얘의 전하량이 더 크니까 중간에서 좀 더 오른쪽에 치우친 점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는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반대 방향이 되겠고요. 요 지역은 요 라지 Q가 좀 더 지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얘랑 더 가까우니까. 그럼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쪽은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 될 거고요. 반면에 여기 이 전기장이 대등한 지점에서 오른쪽 지역은 오른쪽 전하 스몰 q가 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전하로부터는 전기력선이 나오니까 여기는 전기장이 요 방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점전하주의 전기장이 K의 R 제곱분의 Q죠. 그래서 요 점은 요 거리가 R1이고 요 거리가 R2라고 하면 요게 R1의 제곱분의 KQ는 R2의 제곱분의 KQ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둘 다 음전하인 경우는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아주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음전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력선이 들어가겠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요 사이를 보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왼쪽 방향이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 크기가 같은 지점이 한 점 생기면 그 지점은 전기장이 0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역은 요 마이너스 라지 Q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라지 Q를 향해 들어가는 왼쪽 방향이 될 거고요. 여기는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픽픽 쓰러지는구만. 쓱 하니까 쓱 쓰러지네.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입니다. 우선 양전하가 더 큰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럼 양전하가 더 커요. 그럼 이걸 매우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일 텐데 양전하로 보이겠어요? 음전하로 보이겠어요? 양전하로 보이겠죠. 합치면 양전하가 되니까. 그러니까 매우 멀리서 보면 전기장의 방향은 퍼져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매우 멀리서 바라보면 퍼져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면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인데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이 좀 더 지배적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전하량이 큰 데다가 얘보다 거리도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왼쪽 방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지역은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 방향이고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인데 그래서 방향이 반대죠. 근데 얘가 전하량은 작지만 얘로부터의 거리는 가깝고 얘는 전하량이 크지만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요 어딘가에 전기장이 0의 지점이 생기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상황이니까 전하량이 큰 녀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고 얘보다 가까운 지역은 얘가 전하량이 비록 작지만 가까이는 그래도 지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얘가 더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은 요 녀석에 의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여기는 왼쪽 방향이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이 좀 공통적인 점은 전기장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는 좌우가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얘를 기점으로 이제 요 영역은 스몰 q가 지배를 하고 요 영역은 라지 q가 지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요 사이는 방향 찾기 쉽죠. 왜냐하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도 오른쪽 방향, 얘가 만드는 전기장도 오른쪽 방향이죠. 그래서 요 사이는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전기력선을 생각해봐도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죠. 그래서 요 사이는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블을 봅시다. 이 전하량이 큰 쪽이 마이너스고 전하량이 작은 쪽이 플러스인 경우를 보면요. 이 합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죠. 그럼 매우 멀리서 보면 하나의 음전하로 보이겠지?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기력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아주 멀리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점전하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전기장이 합쳐서 0이 되는 지점보다는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서 이 지역은요, 전하량이 큰 녀석하고 거리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다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오른쪽 방향이 될 거고요. 이 영역은 전하량이 작은 녀석하고는 거리가 가깝고 전하량이 큰 녀석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대등한 지점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기고 이거보다 가까운 지점은 그래도 전하량이 작은 녀석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는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 될 거고요. 아니면 전기장으로 생각하면 요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도 왼쪽 방향, 요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도 왼쪽 방향이니까 합치면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고개도 넘어가네. 제목 물리 시간. 고개를 들라.
잠은 안 자지. 허리를 펴고 눈을 떠라. 깨우면 너가 잘하는 말 있잖아. 안 자는데요. 그래. 허리를 펴고 눈을 떠라. 저 깨워줘라 뒤에. 정신들 챙겼어. 저도 갔다. 명상에서 깨어나라. 그래. 안 잤지? 봐. 내 말이 맞잖아. 고개를 들고 눈을 뜨도록 하여라. 아무도 안 자. 명상의 시간이야. 자,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문제 다 작년 문제죠. 2016년 11월에 쳤던 수능 문제와 2010년 4월에 쳤던 고3 학력평가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B는 각각 X = 0, X = 3D에 있고 X축상의 점 P에서 전기장은 0이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이 전기력선을 보면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기력선의 방향이 다 나와 있네요. A는 전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B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다 들어가고 있죠. 어디 쪽이 더 촘촘해요? B 쪽이 더 촘촘합니다. 그래서 전하의 크기를 따져보면 전하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요? B가 더 커요. 예,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일단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나요? 예, A는 음전하이다 맞죠? B도 음전하이고요. 니은 전하량은 B가 A의 4배이다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식을 세워보면 A가 만드는 이 전기장의 방향이 보면 P점에서 왼쪽 방향이죠. 이걸 EA라고 두겠고요. 그 다음에 요 B가 만드는 전기장은 P 지점에서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잖아.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써보면요. 요 EA는 전하량을 정해놔야 되겠네요. 요 QA라고 하고 이거를 QB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전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A에 의해서 생기는 D 지점의 P 지점의 전기장의 크기는 D 제곱분의 K QA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B에 의한 것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2D죠. 그래서 2D의 제곱분의 KQB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K하고 D 제곱은 날라가고요. 결과적으로 이 식이 QA는 4분의 1 QB 이런 식이 되죠. 그럼 문장에 보면 전하량은 B가 A의 4배이다 했으니까 이걸 바꾸면은 QB는 이렇게 하면 되죠. QB는 4QA 이렇게 되니까 맞네요. 그죠? 맞네요. 자는 애도 선 개수 세알이면 안 돼요. 예? 선 개수를 세알이면 안 돼요. 선 개수를 세알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거는 되게 출제자가 섬세하면 그렇게 뭐 배려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전기력선의 개수가 정확하게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단언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로는 전기력선도 3차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 전기력선의 개수를 정확히 맞추는 게 맞는지. 자, 디귿 보면 음전하를 x 이퀄 2d에 놓았을 때 이 전하가 AB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음전하잖아요. 그럼 Q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그럼 전기장의 방향을 확인하면 되겠죠. x 이퀄 2d인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은 B가 결정짓는 지역이고요. 전기력선의 모양을 봐도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음전하를 놓으면 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 힘을 받으니까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또 명상을 하고 있네. 절을 몇 번이나 한 거야? 절절하구만. 알았어. 야, 오늘 뭐 절레절레? 일어나서 일어나서 힐 좀 해줘라. 힐. 그래. 아, 역시 올해도 나는 죽지 않았어. 해가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저 풀고 좀 쉽시다. 조금만 힘내셔. 요 문제만 풀고 쉴게요. 이 좀 애매해요. 그 다음 것까지 하기가. 이 내용이 좀 다르고 해가지고. 그림과 같이 x 이퀄 0, x 이퀄 3d인 지점에 점전하 AB를 고정시켰더니 A와 B에 의한 x 이퀄 4d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0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 무슨 색깔 쓰지? 초록색이 갑자기 땡기네. 여기가 전기장이 0입니다. 0이고. 그리고 가의 B 대신에 x 이퀄 3d인 지점에 점전하 C를 고정시켰더니 A와 C에 의한 x 이퀄 D 지점, 이 지점이네요. 이 지점의 전기장이 0입니다. 그리고 x 이퀄 2d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x 이퀄 2d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네요. 이 방향으로 여기는 전기장이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뭔가 여기에 정보가 더 많으니까 여기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 전기장이 0이 있다라는 것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요 지역의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지역은 C가 지배하는 영역이죠. 근데 여기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C로부터는 전기력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C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A도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얘가 A가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여기 전기장이 0이 된다는 것은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B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크기도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 A의 전하량의 크기와 C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전기장이 0인 지점이 A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A의 전하량이 더 작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전하량이 크니까 좀 멀리까지도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A보다는 C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논리로 이제 A의 전하량하고 B의 전하량을 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전기장의 영인 지점이 B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A에 의한 전기장과 B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등하다라는 거니까 전하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A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기니 D에서. 그래서 확인해 보면 A하고 B는 같은 종류의 전하입니까? 아니죠.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C는 양전하이다. 맞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C하고 B를 비교해 보고 있네요. C가 B보다 큽니까? 보면 A가 B보다 크고 또 A보다는 C가 더 크니까 똘똘마리로 C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죠. 그래서 C하고 B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얘도 디귿도 맞아서 니디 4번이 답이 됩니다. 니들이 전기장을 알아? 니디. 알았다. 오늘 힘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전기 유도와 전류주의 전기장 요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